자, 다음에 일단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잠깐만 아주 상당히 자로 지은 듯하게 공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그 신현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예전에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나 논설 쓰고 동아일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신현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낙연 대표실로 갔다고 같은 동아일보 출신인 거죠, 일단은. 그리고 저분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는 좋은 인재를 얻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분이 그만두게 만든 거죠. 동아일보에서. 못 견디고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 논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동아일보 저런 사람 있네? 이런 이야기. 네, 맞아요. 자, 뭐 그건 일단 화제가 돼서 한번 언급해 봤고, 여기 이제 무슨 언론들 막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거 똑같은 비판이 맨날 나오더라고요. 비판받을 지점이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민경욱 같은 사람들이 또는 뭐 그 당시에 청와대로 갔던 인사들이 그만둔 지 반나절 만에 청와대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면 윤석열 총장 보고 자꾸 정치하라고 하는 건 뭐냐고. 언론보다 검찰총장이 더한데 지금 이분들은 진짜 저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이런 지점이. 왜냐하면 신현수 씨가 이낙연 그 대표의 뭐 그 캠프에 합류했다고 칩시다. 그 체제에. 그걸 비판하려면 윤석열 총장의 이 정치적 행태는 더 세게 비판해야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심지어 기사가 7월 임기 종료 후에 정치할 거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비판이 한 줄도 없어요.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정말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바보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분야의 정관예우랑 비슷한 건데 네. 내가 거기 갈 것으로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언론이든 검찰이든 또는 뭐 금융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 만들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도저도 다 하니까.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후보 즉 국민의힘 쪽에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을 염두에 두니까 그 말은 예. 지금 민주당 쪽만 수사하고 진보 쪽만 수사하고 신속히 나경원 등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무혐의로 봐주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만약에 제일 비판받을 지점이 또 그거예요. 그렇죠. 네가 그런 정치하려고 지금 그랬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검찰총장 때 그랬구나. 그러면 누가 제일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지 알아요? 예. 이번에 직무정지 인용한 판사입니다. 잘 지켜보세요, 판사님. 왜냐하면 그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윤석열의 고의 과실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소명 자료가 넘치거든요. 예.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아젠다를 갖고 오는 느낌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양극화 이후에 이 공유제, 네. 그러니까 진보적 아젠다 중에 굉장히 센 거예요, 이게. 그럼요. 코로나로 돈 번 사람들이 돈을 못 번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젠다란 말이죠. 요거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 쪽의 아젠다를 가져오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건 좋은 태도. 네, 그럼요. 저는 이거 칭찬하고 싶은 거고. 이재명 지사는 전략이 또 다른 측면에 대통령 신년사가 나오니까 모든 걸 다 해서 경기도가 뒷받침하겠다고 소위 말하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잘하고 이런 경쟁을 해야 돼요. 지금 하려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도 국민의힘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비난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하니 이익공유제라는 게 코로나19 상황에도 이익을 본 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 매출 9배 늘었대요. 특히 인터넷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분이 손해본 분들에게 자발적으로 좀 뭔가 해보자 이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게 제도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19로 이익 본 사람, 피해 본 사람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편복지로 가야 돼요, 우리. 그러네. 그러네. 예, 왜냐하면 선별복지의 기본은 나누는 거예요.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없고 이익 본 사람도 없고 이걸 나눌 수 없다면 선별복지의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한다니까 지금. 저 되게 좀 똑똑해졌죠. 여러분. 들게. 들깨 강정. 와. 자,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또 연말 연시 거치면서 지지율이 등락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확 치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떨어지는 추세로 갔고 그 시기쯤에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전략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일단 봅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전략이라는 건 정치인의 태도나 말로서 나오고 그것이 결국에는 대선에 갔을 때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우는 경기도에서 다르게 불러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부르는데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전 경기도민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도의회가 먼저 제안을 하고 도지사가 땡큐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되면은 민주당도 지금 시기적으로는 뭐 서로 간에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나눠주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사실 사회경제개혁 부분에 대해선 좀 아젠다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공유제는 던져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선의 범주인데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 제도화되고 뭐 그 제도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부적으로. 제가 아주 좋은 모습이고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총리 간에 약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일단 사회경제개혁의 기본소득을 선점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2010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때 무상급식 의제와 같아요. 결국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일은 없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훌륭하네.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너 치카시즘 나올지 모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이낙연 대표의 경우 사면에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저도 반대합니다. 저는 한명숙 총리 사면에 찬성합니다.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부분 사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최민희 사면을 찬성합니다. 저도 근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이 던져지면서 거의 새 벽두가 사면으로 뒤집히면서 소위 그 지긋지긋한 말도 안 되는 추윤 갈등이 언론에서 페이드아웃해요. 여기 이제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국면 전환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역할을 했다. 인정. 그러나 사면 반대합니다. 예. 야, 훌륭하신데 깔끔하게 정리하셨어. 네. 알겠어요. 아우 나 오늘 이거 그렇게 이렇게 오늘 머리가 잘 돌아. 네, 머리 엄청 잘 도는데. 어쩌다가 저녁에 술을 먹으면은 그 다음날 방송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그때 먹어 이거.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당장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뇌세포가 나는 죽어가지고 금방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저는 금방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원래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술도 안 드시고. 아니 저는 이거예요. 딴 건 이유가 없어. 눈길을 걸은 것도. 들깨 강정의 오메가 3 예. 효과를 보셨다고. 자, 어쨌든 세상이 흘러가네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 방송이 지금 175회 가는 거 보면 그러다가 저러다 보면은 나는 제일 이제 요즘에 안타까운 게 현타가 오는 게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대한민국 사회를 뭔가 완전 다른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짠한 사람. 그래서 언론 등이 조금만 좋은 환경이었다면 대통령의 업적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 흠집을 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도 생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잘한 게 없다. 이걸 여론조사 항목으로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댕댕 여론조사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잘한 게 있냐 없냐. 지지율이 막 올라갈 때 잘한 게 있다. 100% 나올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질 때 잘한 거 있냐? 그게 한 30% 나온 게 기적이라고 보는데 잘한 게 왜 없습니까? 우선 첫째는요. 핀셋 폭격 뭐 난리 났던 그 전쟁 분위기 4년 동안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한 게 너무 많아요. 방역은 어떻고요? 경제는 어떻고요? 예, 망각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19 다른 나라 미국이요. 그 우리 보수 세력이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는 미국이 하루 확진자 36만 명이요. 우리 하루 확진자 1000명 되면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대들이. 나 이 대목 너무 흥분되는데. 그만 먹어야 돼.
자, 알겠습니다.